구 썸녀가 헤어지고 나서 6개월 이후에 고소를 했다. 이런 경우는 요즘 너무 많아요. 이제 뭐 전 여친 믿을 수 없습니다. 상황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. 소개팅 어플에서 이 여성분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. 직업도 대기업 다니고 좀 빵빵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. 또 주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2대2로 만났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룸 술집에서 만나서 홍대 쪽에서 좀 여자분이 좀 개방적인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손병호 게임 해봤어요? 네. 손병호 게임에서 2주 이내 그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걸 해서 접었다고 해요. 뭐 이런 게임을 하나 봐요. 네, 그래서 다음 주가 되는데 여자가 약속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금만남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카톡을 하다가 금만남을 추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하면서 청담동에서 레스토랑에서 이 여자분은 청춘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끝날 때 데려간 거죠. 여자를 태우고 여자분의 집이 부천이었습니다. 부천까지 가게 된 거죠. 집까지 그냥 데려다 주면 되는데 방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남자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왔다고 하고요. 다음날 카톡을 했다고 합니다. 남자 입장에서는 뭐 뻔히 다 전날에 성관계를 다 해놓고선 뭐 이렇게 안 한 척 성관계를 하고 나서 뭐 연인 사이에는 이런 장난 좀 칠 수 있는데 이런 걸 너무 안 받아주니까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.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서서히 연락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멀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몇 달 뒤에 남자가 이제 자기 친구랑 만난 거예요. 그 친구가 그 남자분의 인스타 목록을 막 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 괜찮아, 얘 소개해줘 해서 소개팅을 주선해준 거죠, 이 남자분이. 몇 달 뒤에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둘이 뭐 찍은 사진 올라오고 하니까 잘 만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해요. 몇 달 뒤에 갑자기 여자분에게 연락이 옵니다. 오빠 잠시 통화할 수 있어? 통화 내용을 보니까 그날 잠자리 한 게 너무 신경 쓰였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오빠랑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약간 죄지는 느낌이다. 사과해라.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술에 취했는데 왜 한 거냐. 나는 원나잇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다 라는 내용의 통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. 남자 입장에서 황당하죠. 뭐 합의하에 한 거잖아요. 그런데 또 그 상황에서 그 소개를 해준 그 남자분한테도 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내 여자친구가 너한테 억지로 당했다는데?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아니다 라고 제보자는 얘기해줬다고 하는데요. 한 달 뒤에 불만으로 그 여자분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.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관계를 한 지 한 6개월이 지나서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. 사건 시점과 고소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 고소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나 전혀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의 의사에 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남자가 불리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고소의 동기를 놓고 보면은 또 새로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에서 고소할 동기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점은 또 남자한테 유리한 점이 있고요. 여기까지만 봐서는 좀 확실하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는 건데 몇 가지 반전들이 숨어 있습니다. 중간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죠. 중간간은 뭐예요? 정말 여자가 너무 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억지로 당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까지 취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레스토랑, 그 청담동에서 만났다고 했죠. 그 레스토랑에 데리고 오라는 카톡, 정확한 주소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. 그 부분이 있고, 또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, 여성분의 집에 들어갔잖아요. 그 과정에서 거주자용, 그 다음에 상가 이용자용, 그리고 뭐 방문자 전용 이렇게 차단기가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. 아파트 같은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거주자 전용으로 명확하게 여자분이 안내를 했다는 그런 부분, 그리고 자기가 호수도 누르고 비밀번호도 다 눌러서 차단기가 열리게 했다는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뭐 지하철장 몇 번 기둥에 하면은 자기 집이랑 가깝다라고 그것까지 알려준 부분,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. 본인 스스로 하차해서 두 다리로 걸어서 비틀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같이 걸어간 부분, 이 부분은 사실 CCTV가 있으면 좋은데 고소를 너무 늦게 당해가지고 CCTV는 없다고 합니다. 좀 안타까운 측면이긴 하죠.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가서 본인이 먼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, 또 적극적으로 여성분이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. 여성분이 뭐 입으로도 구강으로도 해주는 상황도 있고 본인이 절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,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근데 사실 남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그래도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을 진술을 하면은 그래도 남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어느 정도 실릴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귀가할 때, 새벽에 집에 갈 때 또 전화까지 해줬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좀 결정적일 것 같아요. 집에 도착하고 나서 카카오톡을 했다고 하는데,
이렇게 의식이 비교적 좀 명확해 보이죠. 본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명백하게 알 수 있고, 그리고 또 고소인과 성관계가 좋았다라는 카톡을 했을 때 고소인이 미친 하면서 이렇게 회신이 왔다 하면 성범죄 피해자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한데 지금 남자친구가 잘 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고소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남자분의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관계 이후의 카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물론 이제 관계 이전에 만나기 전에 카톡도 잘 정리하면 좋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관계 이후에 연락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카톡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여성분이 의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그 포인트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의견서를 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,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거짓말 탐지기는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,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남자한테 좀 유리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로 하고, 괜히 거짓말 탐지기 했다가 거짓 나오면 이건 좀 굉장히 좀 역풍을 맞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사연처럼 좀 억울하게 내가 고소당했다라는 사연이 있다면 제보 많이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